레이스로 수놓은 1,800km의 해안과 3,400개의 섬, 아시아의 귀걸이, 반도가 아닌 하나의 보석. 루마니아 출신 소설가 게오르규가 산문시 한국찬가를 통해 한국을 극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한반도가 분단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하나로 빛나길 바라는 또 한 사람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람브라우 씨. 필통의 6번째 손님입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마이클 람브라우 씨를 지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요,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이 근처에 마이클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네, 있어요. 그 학교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 6.25 전쟁에 참가했다는 얘기 들었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렇다가 좀 한국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직접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좀 석사 박사 과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만 해도 사실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클은 외국인이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한국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우리 편한 자리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게요. 가볼까요? 예, 가자. Let's go. 네. 마이클이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그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소개가 됐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인 아리랑 인스티튜트 서울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아리랑 인스티튜트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아리랑 활동은 이제 people to people이라는 표현,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 우리는 그거 사람을 믿고 있어요. 우리 사람 이거 악수하는 거, 뭐 포옹하는 거 우리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그거 같이 하는 거, 뭐 한 번도 뭐 이슈들이 좀 논의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모임입니다. 아니, 이런 활동을 하는 어떤 목적이랄 게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평화, 뭐 한반도는 좀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 그거 깨진다면 우리 세계적으로 좀 3차 세계 세계 전쟁에서 벌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 안보, 미래를 위해 그거 노력하는 분입니다. 기사를 보면서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아리랑 인스티튜트의 구성원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유학생 중심,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유, 우리 그거 미국 본부에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외국 사람들 모임인데 우리 좀 이렇게까지 되는 기계는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좀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여서 말로 머리로만 하는 분들 아니고 우리 뭐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여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은 아리랑 인스티튜트예요. 어떻게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좀 아리랑이라는 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저 6.25 전쟁에 참가했다는데 육군들이 그 아리랑 그거 마치라는 노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먼저 아리랑 조금 알게 됐다가 근데 사실은 북한의 학원 들어가서 한국이란 이런 뭐 아리랑이란 노래는 그 애국가 곡보다 저 애국가 곡인 어떤 민족적으로 민족 노래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아리랑이라는 노래
이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민족의 노래라는 네. 생각을 같이 해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길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좀 처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는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였을 때부터 그래서 할아버지 6.25 전쟁에 참가했다는 얘기는 뭐 친척 부모님께 좀 들어서 관심이 생기고 근데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군인으로서 좀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아버지까지도? 네, 아버지도 좀 군인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해야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졸업 이후에 저 한국 미국 이어주는 전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입대했고 국방외국어대학에서는 뭐 2년 동안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했고 배웠다가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좀 근무하다가 좀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그래서 한반도는 좀 처음으로 군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 좀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다시 뭐 한국에서는 좀 석사 박사까지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뭐 어떤 비결 있어요? 어떻게 한국어 공부했어요? 저는 그거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는 그 투수 친구들이랑 좀 뭐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잘 못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게들은 많지만 그 만약에 좀 어떤 외국어 배우고 싶다면 그 나라에 가서 좀 거기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들으니까 노래방을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요. 맞아요? 노래방 가는 것도 많이 되겠죠. 우리 그 노래방 가서 그 어떤 노래였어요? 그 취중진담. 취중진담. 어떻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짧게. 짧게. 뭐 싱 와. 뭐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나 실수일지도 몰라 아니라면 가만두기 생각이 하나 불알이었지도 몰라 뭐 이런 오, 와.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근데 정말 노래 실력이 출중하네요. 그 원곡 가수랑 음색이 비슷해요. 소리가 그랬어요? 비슷해요. 좋네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또 뭔가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이모나 어머니나 뭐 이야기 들었던 것 있어요? 그때 뭐 할아버지의 어떤 생활이나 당시에 어땠었는지. 네, 아직도 그런 아버지 얘기했던 것이라서 우리 가족들이 그 한국에 대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좀 잘 되고 뭐 경제,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만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 했던 얘기에 따라서 좀 우리 가족처럼 그런 뭐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가족들은 한국에 오는 걸 좀 반대를 했었겠어요. 그러면 네, 안 좋아했었죠. 사실은 우리 어머니 뭐 입대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군대 입대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입대하는 것처럼 한국 어머니들이랑 마찬가지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입대하고 나서 그거 뭐 군인 의무로 다 했다가 제대한 후에 미국으로 와서 뭐 계약 직자로 좀 일하고 뭐 차 사는데 뭐 차 사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야 하는 거 좀 이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제대를 했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또 한국에 가느냐. 가뜩이나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막 전쟁에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데 거기를 왜 또 가냐. 이렇게 걱정을 좀 하셨었군요.
마이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할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됐죠. 지금은 어머니와 친구들로 인해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야겠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뭐 마이클에게 영향을 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뭐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아리랑 인스티튜트는 저 때문에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우리 마이클은 뭐 제3제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클은 뭐 했으면 아마 통일을 주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요 뭐 몇 명 이런 얘기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을 위해서 네. 마이클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변 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것도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뭐 2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생 종화점이었어요. 왜냐면 그거 우리 아직 이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없고 사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오늘부터 좀 시작해요. 뭐 내일 말고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뭐 현재에서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아예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난 뭐 친구들 기억에 남는 뭐 좋은 사람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 있을까요? 뭐 군인으로 일했을 때 우리 뭐라 할까요? 그 같이 미군들이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카투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투수들 중에 특별한 친구도 뭐 그 중에 다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도 미국에 갔을 때는 제대한 후에 갔을 때 이거 미국을 방문한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까지 왔던 친구가 우리 그때 좀 만나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 이승형이라고 하는데. 이승현 씨. 네, 이렇게 마이클 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또 모셔봤어요. 바로 마이클 씨가 이야기한 이승현 씨가 자리를 해줄 텐데요. 초대 손님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직접 이렇게 의자와 함께.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2008년부터 9년까지 마이클과 함께 동두천에서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클 씨에 대해서 객관적인 삼자가 또 등장을 했어요. 친구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게요. 그 마이클 씨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 군 생활 할 때 그 당시에 마이클은? 일단 먼저 다른 미군들보다는 한국에 되게 친근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랑도 되게 친했고, 그리고 영어보다도 한국말로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는 거군요. 지금 예. 굉장히 유창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스킬을 보유했네요. 대단합니다. 아니요. 지금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저 사진 제목이 깝치는 램 이렇게 붙여서 보냈더라고요, 승현 씨. 네. 왜 제목이 깝치는 램이에요? 저게 이제 네. 사격장 장면인데, 사격장 장면이에요, 저게. 예. 저게 이제 원래는 되게 힘든 날이에요, 저게. 그게 굉장히 편해 보여요. 예, 되게 무거운 옷도 원래 입고 되게 네.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날인데 되게 그늘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길래 제가 예, 한번 저렇게 보내봤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예. 아니 그러면 두 예. 사람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은 어떤 거였어요? 무슨 일들을 한 거예요? 승현 씨부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생방 훈련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물품들을 관리하는 보급병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고 화생방 훈련 직접 한 게 아니라 그걸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일종의 그런. 편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마이클은 어떤 땡보. 일을 했어요? 땡보?
그 뜻은 알아요? 땡보의 뜻은? 네, 땡땡 치는 보직. 그 표현 처음으로 그 뜻을 나한테 배웠습니다. 진짜 한국인 그 멤버들과 더 친했었나 보네요. 네. 아니 마이클은 어떤 일들을 했던 건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신?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정보병, 뭐 통신병 그런 건데 저는 근데 가까이 본인이 있으면 모르는데. 예, 가까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이런 군 생활이었군요. 예. 별로 힘들지는 않았었나 봐요. 에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좀 힘들고 우리 그냥 뭐 친한 사이로 지내서 좀 뭐 그런 같이 뭐 고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을 얻었고 힘든 네. 부분도 그쵸 있었겠죠. 농담치고 우리 인생 얼마나 슬픈지. 인생이 슬픈지까지. 군 생활 얼마나. 아니 근데 땡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다른 보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실제로 저희들끼리 축구를 많이 해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이렇게 미군 전체 이런 대표팀을 해서 다른 군과 함께 뭐 대결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마이클은 거기 뽑혀서 막 해외에서 미국에 가서 대회를 하기도 하고 우와. 그 정도로의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렇군요. 마이클이 그 지난번에 그 최근에 울산컵 맞아요, 경기 울산. 아마추어 리그에 참여를 했었죠. 그 아마추어 리그에서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우승? 뭐. 우리 거의 마지막 경기까지 갔었는데 우리 졌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때는 그 울산 축구 대회 참가했을 때 우리 세트민들하고 같이 팀으로 만들었다가 처음으로. 그쵸, 외국인 멤버와 네. 탈북민, 세터민 네. 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네. 출전을 했다고. 네. 우리한테도 처음이었고 그분들한테도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함께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불편하거나? 보통 그 선수들이 다 축구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니까 그 스포츠 보통 스포츠로 우리 다 그 유니버설 우주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 표현 그 universal language. 그래서 스포츠 그를 통해서 우리 소통 잘 되고 우리 뭐 사이로 친해지고 뭐 그런 점도. 마이클에게 있어 통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스포츠든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밥을 먹든 내 옆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져 어느 순간엔 북에 있는 사람과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오늘도 작은 통일을 경험합니다. There was no real cultural differences, and we found them very friendly and very warm. All the players. So overall, we just thought it was just a great experience for us to play in the same team as those guys, and we're just really happy with the whole experience. The experience was great because they came to the team and they were all friendly. They had a great game along with us, so everything was okay. 저희가 보는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다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모임인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Well, I think even the small things really matter when it comes to a big thing like reunification. Yeah, because where I'm from, I'm just on the border too between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So when I grew up, there was a lot of kind of troubl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people from both sides of the border. So in my hometown was only 10 minutes from the border. So we had a couple of teams where we had cross-border teams together from different religions, Protestant and Catholics, both playing in the same team, and that broke down a lot of barriers, for us, and made us, realize that people are just people, and it kind of opened our minds a lot towards, I think meeting the North Korean, broke down a lot of cultural barriers. We were on our part and on their part, we got to see what they're really like, and they're just normal, normal people. They were happy, they're friendly, and they enjoyed football like we did. And I think a small thing like that, meeting people face to face, every little small thing can help towards the bigger picture, and hopefully
you know, a reunification would be impossible. 지금 두 분도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네.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거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시는 거죠? 친하게. 네, 제가 2009년 말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제가 미국 여행을 갔었거든요, 2번을. 아. 근데 그때도 마이클이 미국에 있었는데 같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한국 친구들과도 같이 다니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이 방문을 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이 여행도 했어요? 예, 마이클 왔어요, 집까지. 마이클 집에서 한 2-3번 정도. 이게 싫었던 건가요? 돈도 안 내고. 네, 그 아버지가 직접 요리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이제 같이 승현 씨도 먹어보고 네. 이렇게 다정한 관계를 이어오는데 저기 사진이 보여요. 저게 여행 때 사진인가요? 아, 네. 여행 때 뭐 즐거운 에피소드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겨울에 갔을 때는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갔던 거였거든요. 아, 2번 갔다고 했나요? 예, 여름엔 혼자서 갔고 겨울에는 학교 사람들이랑 갔었는데 그 마이클도 소개해주고 같이 잘 지내다가 여행 마지막 날에 마이클이 자기가 즐겨 가는 햄버거 집 있다고 자기가 쏘겠다고 하면서 가서 실제로 저희한테 다 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사주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이클이 주차해 놓은 곳이 주차 위반 구역이어서 100불짜리 100불짜리요? 네, 주차 티켓이 끊겨 있어가지고 좀 헤어질 때 좀 표정이 안 좋게 헤어졌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좀. 네, 그때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표정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네. 그때 승현 씨가 여행 왔을 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제대한 후였고 네. 그때는 이제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가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아까 뭐 일을 했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제대하고 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뭐 미국 국방을 위해 좀 계약직자로 좀 일했는데 6개월 정도 좀 일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좀 안 맞았어요? 돈 차버는데도 의미도 하나도 없고 좀 그거 일하면서 뭐 이거 뭐 의미도 없다는 느낌도 들고 일자리는 너무 관료적인 일자리고 왜냐하면 규칙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너무 엄격하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무 머신처럼 기계처럼 머신 생활 기계되는 것은 좀 싫어서 그만두고 이거 더 인간적인 일자리 잡아야겠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 이런 것들이. 승현 씨, 마이클이 이렇게 미국에서 그때 힘들게 일을 느끼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미국 여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예요? 네. 그게 일 자체는 뭐 편하고 뭐 딱히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정해져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살리고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휘할 기회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생활에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이클,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아리아 인스티튜트 활동을 하고 통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지금은 좋아요? 행복해요? 네, 좀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면 그 일자리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일자리는 제한들이 많고요. 이제는 제한 별로 없어요. 우리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다가 나중에 이거 뭐가 위반이라면 우리 그만할게요. 근데 우리 제한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우리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마이클의 꿈은 크지만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나갑니다.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처음에서는 저는 할아버지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녔고 좀 군인까지 뭐 한국어 배웠고 좀 한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좀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뭐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뭐 미국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한반도를 이어주는 전문가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미국에 있는 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좀 돌아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승현 씨, 이 마이클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아리랑 인스티튜트라는 그 NGO를 결성을 해서 회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네, 신문 기사도 따고 그런 네. 것도 다 봤어요, 직접? 예, 그거 자랑을 하길래 마이클이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카카오톡 되게 채트룸 좀 올렸어요. 뭐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마이클이 많이 했었나요? 뭐 아리랑 인스티튜트나. 예,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을 하고 이렇게 커질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막 신문 기사도 나고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니까 예,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외국인인 마이클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당장에 바쁜 일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는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가 실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일단은 고맙고 예,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승현 씨가 사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어쩌면 평균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바쁜 자기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승현 씨가 보기에요, 마이클의 이런 활동이 네. 우리에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그 자전거 여행 계획을 듣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평양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되지 자전거 않느냐? 여행. 네. 근데 마이클이 지금 그 질문을 잘한 것 같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안 되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는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꼭 통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 삶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이클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되게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더라고 해도 일단은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계속 다녔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 꿈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마이클은 어때요? 이렇게 승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게 참 좋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승현 씨는 사실은 이거 아주 중요한 점인데 그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커트스들보다 나한테 다가와서 좀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거 뭐 같이 뭐 하자 램시 뭐 이런 뭐 램시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뭐가 뭐 시켜서 좀 되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따로 단체로서 좀 다니는데 그 안에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거 연결시키는 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결시키는 분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승현 씨도 또 친화력이 좋군요. 구심점이 되어주고 이렇게 함께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서로 조금 닮은 점들도 있네요, 두 사람이. 네, 약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들을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시너지가 두 분 관계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승현 씨, 이 통일이 되면은 네. 정말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한마디 말씀하면 좀 실례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좀 표현은 좋지만 한마디 좀 추천한 말 좀 한다면 그 행복하는 것 대신에 그거 우리 다 고생하는 뭐 인생에 약간 고생이 있겠죠.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대신에 아마 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작은 것들에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의미 있는 목적이 있으면 우리 뭐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우리 그거 목적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거 참을 수 있다는 거야. 마이클 씨, 이 아리랑 인스티튜트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좀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제 몫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리랑 인스티튜트가. 그래서 아리랑 인스티튜트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여쭤볼게요. 우리 다가오는 계획 좀 중요한 계획 있는데 중요한 행사 6월 19일 여기 이 잔디 빠뜨려서 우리 여기서요. 우리 네트워킹 이벤트 하겠다. People to People이라는 이벤트. 그때는 우리 여러 예술가 화가 어떤 북한에서 오신 캄보디아님을 모여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능을 식으로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우리 중요하지 않고 우리 연결시키는 분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 여행도 계획인 거죠? 부산부터 평양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한국 사람도 모여서 같이와 함께 그거 아리랑 장소로 방문하면서 그거 감상하고 그거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그 계획 좀 세우는 중이에요. 가고 싶다는 어떤 소망을 담아서. 네. 그럼 6월 19일에 여기서 그렇게 네트워킹 모임도 하고 또 자전거 여행도 있고 또 있나요? 그 스카이프 아리랑 채팅 그 스카이프 프로그램이 그 외국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모여서 영어 잘하는 그래서 대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인 거예요? 영어 잘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이든 잘하는? 한국이든 교포 재미교포 이런 분들이 그거 세트맨 영어 배우고 싶은 세트맨을 맞춰주고 그분들이 좀 스카이프 영상 통화로 좀 우리 그런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 제공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울산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정말 다양한 문화, 스포츠를 아우르는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네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승현 씨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때요? 네, 저는 일단은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이클이 나중에 하는 여러 활동들 중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뭐든 또 이루어질 것 같네요. 두 사람 서로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들 있어요? 뭐 여기까지 좀 같이 고생 많이 했고 뭐 오늘 이거 인터뷰까지 좀 해주셔서 저는 뭐라 할게요. 그거 어떻게 커버주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커버주도록 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예. 승현 씨도 마이클에게? 이제 예전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통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넓은 기회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산가족도 되게 큰 것 같다. 근데 이산가족 분들이 일단 나이도 많고 갈수록 수가 줄어들 텐데 그런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마이클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이 했던 말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내가 서둘러서 하고 있다. 벌써 올해만 해도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고 되게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되게 일도 커져서 시작이 많이다. 네, 막 신문도 나고 지금 되게 활동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도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들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우정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계획들, 꿈들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인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찍이 아싱의 황금 시절에 빛나는 촉등의 하나였던 한국. 그 등화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제가 필통 시작에서도 루마니아 작가가 쓴 한국 찬가를 전해드렸는데요. 두 글은 모두 외국 작가가 하나였던 한반도를 기억하고 쓴 글들입니다. 누군가는 감탄에 맞지 않을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금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Crossing the hills of Arirano. And Ariran became kind of an unofficial anthem. 40 years ago, when Japan took over Korea and tried to make a colony out of it, they abolished the singing, made it a prison offense to sing any patriotic songs. And today is sung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 symbol of unity in an otherwise divided country.